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컨텐츠 회사랑 테크 컴퍼니가 경쟁할 거예요. 결국에는 컨텐츠가 테크를 들고 있게 될 거예요. 컨텐츠 회사가 테크 플랫폼을 인수도 많이 할 거고요. 반대로 테크 회사는 지금 현재는 테크만 있을 것 같지만 컨텐츠를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요.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컨텐츠 회사의 힘이 되게 세지죠. 저는 이게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걸로 보는 게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서비스 컴퍼니가 하드웨어 컴퍼니와 완전 경쟁 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컴퍼니,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컴퍼니,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옛날에는 업종이 달랐단 말이에요. 업종이 달랐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 사실상 업종 파괴가 일어났죠. 맞죠.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 생태계와 하드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면서 하드웨어 팔아 돈 버는 거죠. 그에 비해 구글 같은 회사를 하드웨어 컴퍼니라고 안 할 수 있나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하드웨어 회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하드웨어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헤게모니가 굉장히 강해요.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하드웨어 컴퍼니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직접 경쟁하잖아요, 지금. 둘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컨텐츠 회사랑 테크 컴퍼니가 경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이제 전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예요. 넷플릭스는 테크 회사죠, 원래. 테크 회사인데 테크 회사는 원래 컨텐츠 회사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원래는. 테크에 올려서 생태계가 잘 돌아가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랬는데 넷플릭스가 이 컨텐츠 회사한테 박살날 수도 있다고 한 걸 느낀 게 HBO 사태 아닙니까? 네네. 왕좌의 게임 사태. 예. 왕좌의 게임 빼겠다고 했다가 왕좌의 게임 실제로 뺐거든요. 네네, 뺐죠. 뺐더니 어카운트 30%가 날아갔어요. 이게 30%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회사 망할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게 해지가 되는 순간 이제 넷플릭스가 딱 안 거죠. 우리 컨텐츠가 없으면 죽겠구나. 오리지널 컨텐츠가 네, 없으면 그때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든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컨텐츠 공룡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랬는데 이제 디즈니 반대로. 디즈니는 컨텐츠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넷플릭스에다가 제시카 존스, 데어데블 뭐 수많은 마블 컨텐츠들 제공하면서 굉장히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제 우리도 테크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내놓으면서 컨텐츠 컴퍼니가 테크를 품으면 바로 그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거는 전조였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컨텐츠가 테크를 들고 있게 될 거예요. 컨텐츠 회사가 테크 플랫폼을 인수도 많이 할 거고요. 네네. 실제로 만들기도 많이 만들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네네. 우리나라 회사를 포함해서 그럴 거고, 반대로 테크 회사는 지금 현재는 테크만 있을 것 같지만 컨텐츠를 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 간에 테크 컨텐츠 융합 사태가 벌어질 거고요. 이 합종 연행의 전쟁의 결과가 되게 궁금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어디가 이긴다고 함부로는 얘기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HBO가 이걸 뺐을 때 넷플릭스가 망하는 느낌 났을 때 네네. 되려 어떤 면에서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느낌도 오리지널 났거든요. 컨텐츠를 만들면서 걔네들이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해서 컨텐츠를 완전 휩쓰니까 반대로 디즈니의 코털을 건드린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이거 잘못하면 테크 컴퍼니한테 다 먹힐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지켜야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테크 컴퍼니와 컨텐츠 컴퍼니가 공존보다 경쟁도 많이 하게 될 거다. 네. 경계도 생각보다 많이 좀 무너질 것 무너졌죠. 같은데, 근데 네. 페이스북이 이제 또 오큘러스 퀘스트 2 하드웨어를 그렇죠. 내놓고 네. 호라이즌이라는 이제 SNS 컨텐츠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또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페이스북이 컨텐츠 기업은 또 아닌 거고 원래 그렇죠. 테크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을 열심히 사고 있죠. 사서 이렇게 네. 진행한다. 특히 게임 스튜디오들을 제일 먼저 사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 컴퍼니잖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M&A를 되게 많이 하죠. M&A를 네. 하는 이유를 뭘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그 서비스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어카이어 개념을 얘기를 많이 해요. M&A를 통해 사람을 획득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스튜디오나 컨텐츠 스튜디오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잖아요. 비트세이버 이런 회사들 다 인수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그 회사들의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세트나 문화가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특유의 테크 컴퍼니랑 너무 달라요. 한마디로 엔지니어 집단들은 엔지니어예요. 기술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노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게임이나 엔터 사업은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와 관련된 그 DNA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변신시키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M&A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을 변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서 그 유닛을 만드는 거죠. 이들을 엮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죠.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네네. 문화적인 부분을 그렇죠. 가져오는 네,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래서 뭐 따로 이식하거나 뭐 네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네네. 또 집단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죠.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게 피인수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원래는 테크 컴퍼니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을 했어도. 왜냐하면 정서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이제 그 미끼를 던진 거냐 하면 자기네들이 얘네들을 키워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큘러스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큘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2월 8일 날 마크 주커버그가 중요한 어나운스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뉴스가 두 꼭지 있었거든요. 얘기한 게 두 꼭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꼭지는 뭐였냐 하면 둘 다 어큘러스 스토어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큘러스 스토어의 6개월 결산. 지난 6개월 동안 어큘러스 스토어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네네.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어큘러스 스토어는 VR 전용입니다. VR 그렇죠. 전용 중에서도 어큘러스 디바이스 그 페이스북 스토어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 뭐 스팀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큘러스만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첫 번째, 지난 6개월 사이에 6개 회사의 타이틀이 10 밀리언 달러 매출액을 넘었다. 120억 되죠. 6개 회사가 120억 매출을 올렸대요. 네, 그거는 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뉴스고요. 네. 뭐 이거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이거는 뭐 100억 넘는 회사 6개쯤 나올 수 있지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어큘러스 스토어에 등록된 타이틀의 3분의 1이 3개 중에 1개가 1 밀리언 매출을 넘었다. 일단 등록만 하면 네. 3개 중에 하나는 일단 12억 찍는데 6개월 만에. 그럼 여러분들이 조그만 스튜디오 창업을 해요. 소프트웨어 뭐 펌을 하나 만들었어. 2, 3인 이제 창업을 했어. 컨텐츠가 됐던 게임이 됐던 뭐 만들자고 했어. 그럼 세 가지 길, IT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길이 있겠죠. 웹에서 웹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런칭을 하는 게 있겠고, 요즘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앱 만들어가지고 런칭해가지고 그걸 무료로 서비스를 확 다운로드 늘리거나 아니면 유료로 팔거나 이럴 거고, 현재는 이 두 가지 선택지잖아요. 네. 성공하기 쉬울까요? 어렵죠. 경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완전 레드오션이. 너무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일단 여긴 등록만 하면 일단 1 밀리언 찍는데 3분의 1이 호기심에라도. 그럼 안 만들겠습니까? 스튜디오가 늘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스튜디오가 늘게 되면은 컨텐츠 양이 늘죠. 컨텐츠 양이 늘면 어떻게 되죠? 하드웨어 판매가 증진돼요. 할 게 많으니까. 하드웨어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150만 대 판매 추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에서 200만 대 사이 보고 있고, 네. 보통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작년 말 2020년 10월에 발매됐단 말이에요. 올해 2021년에. 근데 보통 추정은 어떻게 했냐면 작년 연말 리포트들 이제 애널리스트들 한 것들을 보잖아요. 퀘스트 2 판매량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저도 그렇게 예측할 것 같긴 해요. 연말 3개월이 부스트가 보통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어갖고 그래서 한 30%를 까버려요. 150만 대를 평균으로 보면은 네. 30% 제외하면 100만 대 나와요. 그럼 3개월에 100만 대잖아요. 그럼 곱하기 4하면 400만 대 나오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리포트가 올해 오큘러스 퀘스트 2 판매량을 350만에서 450만 대로 예측을 했어요. 이게 합리적 추정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이클이 도는지 보려면은 그러니까 애플이 찍은 1000만 대 올해 찍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일반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추정 많이 해요. 스팀 VR에 붙은 어카운트 늘어나는 비율 가지고서 추정하는 게 있고, 페이스북이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리포트 발표하잖아요. 네. 그거 돈 매출액스 갖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갖고 추정한 수치를 보면은 6개월간 600만 대 정도, 월 100만 대씩 나가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대략.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올해 1000에서 15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네요. 아이폰을 뛰어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 담당자가 네. 한 1, 2주일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000만 대 일찍 달성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1000만 원 한다는 거네요. 그 1000만 대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초입 사이클인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하면 아이폰 2009년 11월에 들어오기 그 전해거든요, 지금. 네, 네. 치고 보자면. 네. 근데 볼 사람들, 이거 미래를 읽는 사람들 다 보고 있죠, 이미. 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초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2시간밖에 안 가고, 네. 그 다음에 무겁고, 네. 여전히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많기는 하지만 약간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극복을 하려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가격도 싸야 되거든요. 더 가벼워야 되고, 화질도 되게 쉽게 써야 되고,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년, 내후년에 받쳐줄 때 이게 점프업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왜냐하면 애플도 이제 그 이번에 WWDC를 6월 6일부터 9일인가? 하여튼 그때 했잖아요. 네. 하고 6월 11일 날 루머가 나왔죠. 애플 AR, VR 디바이스가 내년에 출시가 될 거다. 6월 11일 날 이제 테크레이더에 이제 나왔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AR, VR 혼합 디바이스가 될 거다. 그 얘기는 퀘스트2가 여기 카메라 4개 달렸거든요. 네, 앞에서. 카메라 패스스루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하면 VR 기기가 쯤 AR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패스로 뭐 패스. 그거를 미리 루머도 터뜨리고 아마 내년에 진짜 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럴 것 같으냐 하면 애플이 한번 그렇게 박살을 내봤거든. 애플이 한번 네. PC를 중심으로 한 이 사이클을 한번 박살을 낸 장본인이잖아요. 경험이 있다. 모바일 사이클을 진입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를 잘 아냐 하면 옛날하고는 다르게 IT 기업은 퍼스트 투자가 나갔을 때 3년 내에 못 잡으면 절대 못 잡아요. 그 게임, 야, 페이스북도 오큘러스 퀘스트를 위해서 인수를 네네. 많이 하는 게 게임 스튜디오도 많이 인수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스튜디오를 되게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모장 스튜디오도 그렇고, 그렇죠. 베데스다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출발 자체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게임에 좀 빚을 많이 졌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조가 또 얼마나 좀 더 이어질까요? 뭐 기업들이 인수하는 것도 다 게임 스튜디오. 그거는 게임 스튜디오들이 변신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디지털 컨텐츠가 게임적인 요소를 갖추고 진화하는 방향이 하나 있겠고,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게임을 좀 생각경 쓰고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선진국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커리큘럼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게임을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규정을 해요. 하나의 미디어다. 예, 상호작용할 미디어로 수 있는. 보더라고요. 미디어로 보면서 상호작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일반적인 미디어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 달고 이 정도가 인터랙션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니잖아요. 같은 네. 세계는 아니잖아요. 약간 밑에 약간 반응을 한 거지. 그걸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엔 그 월드에 들어가서 월드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신을 해나가고 내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완전 디자인드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보면은 그게 이제 메타버스보다는 훨씬 더 그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가 이제 게임 기획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서바이벌로 스타크래프트는 이렇게 해야 이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냥 게임사인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완전 그 게임만 즐기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사람들한테 자유도를 주고, 오픈월드. 그렇죠. 요소를 오픈월드 개념으로 도입. 자유도를 주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제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해주면,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블록체인에도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가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의 헤게모니들을 자기들이 질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사들이 모두 메타버스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엔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요즘 원소스 멀티 유저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들의 팬덤이 있으면 또 월드를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SM 같은 데가 하고 있는 SM 컬처 유니버스 같은 맞습니다. 데가 대표적인데, 이게 가만 보면 웃기잖아요. 이게 요즘 에스파 때문에 떴지만, 에스파가 블랙맘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역사는 되게 깊고, 엑소 때부터 엑소 때부터 나오고, 있었죠. 엑소가 외계인이거든요. 네. 설정상 외계인이거든요. 뭐 하늘도 날아다니는 네. 뭐 능력을 하나씩 있는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다 네. 스토리 네. 빌딩이잖아요. 스토리 이렇게 돼 있지. 그다음에 웹 소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화도 되고 게임화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디즈니 같은 입장에서도 디즈니도 마블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러네요. 스타워즈,
애니메이션들 뭐 이런 네.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스타워즈 같은 것들 같은 경우 세계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게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죠. 거기에 비키덥스백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분이 그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스타워즈 시리즈, 스타워즈 외전 쪽에 작업을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VR 게임을 총감독을 한 시리즈가 베이더 임모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스베이더, 네, 예, 다스베이더 외전이에요. 다스베이더 외전 1, 2, 3를 VR 게임으로 오픈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이것도 오큘러스 플랫폼. 오큘러스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저거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이게 영화인지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영화적인 특징과 게임적 특징을 두 개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그냥 보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제3자로 인물이 돼서. 예, 내가 예, 네. 그 안에 인물로서 같이 활동하는 형태, 예, 형태인데 거의 3D로 정해져 있는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뭔 말을 남겼냐 하면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이죠. 컨텐츠가 일방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를 빌드를 하고 그 세계 안에서 많은 팬덤과 함께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근데 그 스토리에 무결성이라 그러고 완결성이라 그러는데 세계관이 있을 텐데 세계관을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걸 스토리 리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남겼어요, 이분이. 이렇게 되면 컨텐츠 회사의 힘이 되게 세지죠. 그래서 제가 컨텐츠 쪽 관련된 컴퍼니에 테크가 결합됐을 때 이 메타버스 사이클에서는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테크 컴퍼니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콘텐츠 쪽도 인수도 하고 네네. 이해도 높이고 사람도 늘리고 이러면은 대응이 좀 될 건데 그러지 않으면 옛날 스마트폰 시대에 하드웨어 제조사의 꼴이 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히 공급은 하고 있으나 초창기에 어느 정도는 네. 조금 뭐 수익이 나겠지만 네. 순식간에 주인공은 아닌 거죠. 네, 주인공은 아니에요. 네, 리더십은 구글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